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은 소망합니다. 아시다시피 물질적인 조건만 갖춘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단순히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보다 행복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능력을 올리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자립하거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득의 대부분을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죠. 또한 보다 나은 보수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임금이 원하는 대로 늘어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또 다른 소득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리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금융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저축을 통해 종잣돈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쓸 돈도 넉넉하지 않은데 저축을 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어려울 뿐 일단 어느 정도의 자금이 모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잠자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자를 만들어 가져다주는 저축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 우리는 보통 집에 가서 뭐 하루 8시간 일하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돈은 좀 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 24시간 내내 일을 시켜도 뭐 전혀 피곤하거나 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돈이 좀 일할 수 있게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좀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하는 게 중요해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금고 안에 이렇게 좀 두거나 뭐 장롱 속에 숨겨두면 돈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금융 시스템을 좀 활용해서 하루치자라도 좀 꼬박꼬박 이렇게 좀 받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장기 자금이라면 당연히 뭐 정기예금이나 펀드를 활용할 텐데 만기가 도래하면 이제 꼬박꼬박 잊지 않고 좀 잘 돌려서 지속적으로 좀 이자를 받게 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단기 자금이라도 뭐 CMA나 뭐 고금리 수시 입출금 통장을 통해서 매일 좀 하루치 이자라도 꼬박꼬박 좀 쳐서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막상 일을 시키려면 은행을 가야 하잖아요. 은행 가는 것도 사실 좀 귀찮고 가면 기다려야 해서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좀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직장인이라면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직장인들은 주로 좀 가급적 좀 최대한 인터넷 뱅킹이나 뭐 모바일 뱅킹 뭐 이런 거 활용하는 게 좋죠. 어찌 보면 좀 그래서 자주 갈 일이 없게끔 그것조차도 좀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급여 통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뭐 CMA나 뭐 고금리 수시 입출금에 급여 이체를 좀 이렇게 딱 걸어놔서 평생 동안 뭐 매달 받는 월급에 대해서 이자를 꼬박꼬박 좀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 보니까 평생 뭐 월급이나 뭐 이런 잔액에 대해서 이자를 한 푼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푼돈이 좀 목돈 된다는 사실 이 점을 좀 잊지 마셔야 돼요. 특불부와 태산이란 얘기시죠? 빙고! 맞아요. 지금 당장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저축을 시작하지 못한다 해도 크게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윳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선 일단 가까운 금융기관을 자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모으거나 자신에게 맞는 좋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평소 철저히 준비를 해둔다면 나중에 훨씬 쉽고 수월하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저축 수단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 꿈꿔왔던 행복한 미래를 더 빨리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축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축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습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축을 가볍게 여기는 세태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거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꿈꾸면서도 말이죠. 실제로 저축이 미덕이라는 말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계 저축률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25%에 가까웠던 저축률은 그 해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서 90년대 평균 16%대를 기록하더니 2000년대에는 5%대, 이제 3%대로 하락했습니다. 가계소득 가운데 저축하는 돈이 4%도 채 안 된다는 얘기죠. 이는 OECD 평균치를 크게 밑도는 최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인들 대부분이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갖가지 재테크 강좌나 관련 정보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재테크 격언 중 하나인 돈을 모으는 데는 테크닉이 끈기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재산을 모으는 데는 어떤 특별한 투자 기법보다도 꾸준한 저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재테크 강좌는 믿을만 하긴 한 건가요? 관련 강좌를 찾아보면 꽤 많은 것 같긴 한데 저는 믿음이 잘 가지 않더라고요. 그게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잘 찾아보면 좋은 강좌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그냥 무턱대고 아무거나 좀 들었다가는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뭐 잘못된 학습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일부의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한 2006년 그때쯤부터 재테크 열풍이 좀 불었거든요. 그때는 막 도처에서 막 재테크 강의가 생겨났어요. 뭐 10억 클럽이네, 뭐 부자 카페네 하며 이곳저곳에서 막 재테크로 한 방 벌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죠. 근데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많은 부분 이제 쏙 들어갔어요. 마치 뭐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 다 사라진 거예요. 그때 뭐 레버리지네 뭐 뭐네 하면서 막 빚내서 투자하기를 부추기는 그런 경우도 좀 많았거든요. 아마 그런 강의 잘못 듣고 좀 빚 왕창 내서 주식 샀으면 아마 쫄딱 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강좌나 수업 제목이 좀 너무 자극적이다. 이러면 좀 피해야 돼요. 아무래도 좀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주로 강의 마치고 고객으로 좀 끌어들여가지고 좀 한몫 이렇게 벌려는 좀 작자들이 좀 자극적인 강의 제목을 걸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최 측이 좀 어딘지 좀 잘 봐야 돼요. 뭐 은행인지 뭐 증권사인지 뭐 보험사인지 좀 찾아보고요. 어쩔 수 없는 얘기지만 또 이런 뭐 주최 측이 금융회사라고 해도 일단 금융회사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자신들이 좀 판매하는 상품 위주로 설명이 좀 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죠. 그래도 그나마 이런 금융회사에서 하는 강의라면 나름 공신력이라도 있지. 만약에 주최 측이 전혀 알 수 없는 처음 듣는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간혹 무슨 요즘에 나오는 투자 클럽이다 뭐다 하며 이게 투자 교육이랍시고 자기들이 미리 좀 이렇게 종목을 사놔요. 그래서 이제 종목의 주가를 이제 막 올리려고 매수 추천 남발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 예전에 제 기억에 그 어떤 교육장에 갔었는데 제 이제 강의실 옆에 그런 좀 사설 투자 클럽 그런 강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제 회원 모집서를 이렇게 한번 쭉 봤죠. 봤더니 그 한 달에 아마 그 뭐 회원비로 거의 한 100만 원? 100만 원 내더라고요. 100만 원이요? 저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한 달에 회원비를 100만 원씩 내서 투자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큰 수익을 벌어야 이 회원비를 좀 제하고도 남기겠냐고요. 1년이면 1,200만 원이니까 뭐 한 1억 투자해서 한 12% 되는 수익률을 건져야 그나마 이 회원비 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 모인 사람들이 또 웃긴 게 뭐 이렇게 딱히 막 부자 같다 뭐 이런 느낌 전혀 없어요. 그냥 저처럼 그냥 좀 허름하신 분들 많아요. 설마 그렇게 허름할까요? 근데 강사는 안 중요하나요? 물론 강사도 중요하죠. 강사 이력을 좀 잘 보셔야 돼요. 현직 금융회사 직원이 강사면 좀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이름 모를 좀 요상한 그 투자 자문사라든지 뭐 실제로 좀 검색해 보면 막 실체가 좀 모호하거나 회사 이름도 좀 이상한 그런 회사 이름들 경력을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특히 그 수익률이 막 몇백 %다, 심지어 막 몇천 %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 수익률을 좀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좀 의심해봐야 돼요. 아니 그 수익률이 높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수익률이 높으면 뭐 좋은 게 맞죠. 일단 맞는데 그 문제는 수익률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펀드 매니저들 우리 이제 뭐 공모 펀드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은 펀드 수익률을 이렇게 공시하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이제 평가할 수가 있는데
가끔 이제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에 막 떠들썩하게 광고하면서 등장하는 이제 소위 뭐 증권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 뭐 거의 뭐 몇백 퍼센트다, 뭐 몇천 퍼센트다 뭐 얘기하는데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예. 또 증명도 안 하거든요. 그 예전에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인터넷에 아주 뜨겁게 달궜던 좀 유명했던 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400여만으로 거의 뭐 투자를 시작해서 한 300억 가까이 주식으로 벌었다고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300억이요? 그 400만 원 가지고 300억 벌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유명해지겠어요. 뭐 책도 여러 권 내고 뭐 방송도 많이 출연하면서 그냥 벼락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사람이 한 번 강연하면 1000명 이상 모이곤 했대요. 본인 말로는 뭐 2000년대 중반인가? 그 한 주식 수익 50억을 그 폐암 진단 받고 이게 막 너무 이제 사람이 좀 다운되니까 옵션 투자를 한 거예요. 옵션 투자하는 바람에 50억을 날렸대요. 그 이제 다 날리고 남은 돈 뭐 한 400만 원? 요거 가지고 다시 투자를 시작했는데 거의 뭐 1년, 2년 사이에 300억 가까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글쎄요, 가능할까요? 자, 아니, 이게 좀 수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수상하게 여긴 이제 네티즌들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단 요 사람의 투자 방법대로 따라서 이제 투자를 했더니 실패하더래요. 이제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실제로 계좌를 좀 오픈해봐라. 좀 못 믿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제 계좌 오픈을 막 얘기하니까 좀 오픈해보면 좋을 텐데, 오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이야 사실 뭐 본인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유명세를 탔고 자기가 그걸 그렇게 자랑했으니까 좀 오픈할 만도 한데 끝까지 이제 오픈을 안 한 거죠.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몇백만 원 가지고 300억 원을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사실 좀 계산해 보면요. 거의 매달 수익률이 한 100%는 나와야 돼요. 이게 매년이 아니라 매달. 그러니까 그것도 연속적으로 계속.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본인이야 뭐 가능하겠다고 하겠지만, 저랑 뭐, 이거 뭐. 하여튼 이제 몇몇 일부 문제 있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쌤도 한번 계좌 오픈하시죠. 저는 왜요? 제가 뭐 사기치고 다닌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떼돈 벌었다고 소문낸 것도 아닌데. 그냥 얼마 있나 궁금해서요. 뭐 저는 뭐 강의 수입밖에 없는데 강의해봐야 뭐 솔직히 얼마 못 벌어요. 아시잖아요. 시간당 강사료 뭐 이거 해봐야 뭐 돈 별로 없습니다. 자, 됐죠? 습관은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높은 판사와도 같다. 그러니 반드시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하라.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말입니다. 습관 하나로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주위를 보면 후천적 습관에 의해서 삶이 달라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산 관리에 있어서도 저축과 같은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을 바로잡는 삶, 충전스쿨의 양보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